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상반기 코레일, 지난 시간에 코레일을 했었는데 코레일 관광개발 채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인데 아무래도 정규직 쪽에 가장 많은 분들이 포션을 좀 차지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신입이신 분들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코레일 관광개발이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뽑고 어떠한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입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코레일과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이런 회사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코레일 관광개발 CEO 대표이사의 인사말인데요. 코레일 관광개발은 관광 레저,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테마파크도 나름 있습니다. 저도 가봤던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가 열차 내 승무 서비스, 승무원분들 있죠. 그런 쪽을 바로 코레일 관광개발이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 플랫폼 기반의 종합관광 레저 기업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철도, 코레일로 이루어지는 철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하겠죠. 그 중에 이 관광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이쪽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코레일의 자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광 여행 사업에서 코레일에서 어떠한 사업들,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랑 한번 타보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한데 너무 비쌉니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제가 이걸 한번 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해랑은 실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해랑을 치시면 요거를 갔다 온 분이 한번 유튜브를 찍은 그게 있어요. 되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해랑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뭐 요런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상품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서 찾아보시면 어떤 상품들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승무 서비스. 그래서 우리 기차 타려고 하면 이렇게 영접 인사, 그 다음에 차내 안내, 특실 서비스 등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고객 서비스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광열차 승무 서비스도 역시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여기를 가장 많이 지원하시겠죠. 그럼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마파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게 이쪽에 정선 레일바이크 타봤고요. 레일바이크는 제가 예전에 회사 어떤 사업 때문에 좀 벤치마킹을 갔던 적이 있어서 타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좀 타보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차 타고 여행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예. 약간 좀 정해진 시간대에 딱딱딱딱 레귤러하게 움직여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어디죠? 그 진해 군항제에 가는 그러한 어떤 기차 여행 상품을 한번 타봤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이지만 여러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테마파크 사업도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 거냐라는 건데, 마지막 항목 5번, 그죠? 직무의 동기 및 포부를 적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좀 봤고요. 홈페이지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거거든요. 조금 확대를 할게요. 이게 잡코리아 들어가시면 코레일 관광개발 그 합격 전략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자소설닷컴에도 보면 이렇게 자소설닷컴에 코레일 관광개발하고 요 탭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기업 공채 전략 요거 하면은 여기로 잡코리아로 넘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다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찌됐건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쓰세요. 그냥 1번부터 4번까지는 경험을 완성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5번이라고 하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읽는 거. 그래서 여기에 바탕으로 5번에 포부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윗단에 있어서의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분석 내용,
그 다음에 요 밑단에 있어서의 잡코리아 이거 읽어보시면 그래도 입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뭐 올해 사업 전략에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겠습니까? 기차라고 하는 폐쇄된 곳에 여러분들 갇혀 있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레일, KTX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아무튼 관광 쪽이 큰 타격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타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전략이라든지 고객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중요한 채용 공고 분석에 있어서의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거냐, 어느 쪽이 그나마 좀 뽑힐 가능성이 많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형태를 보니까 고객 안내 승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서울, 부산, 익산, 수서 해서 17명 제일 많이 뽑네요. 그 다음 6명, 2명, 6명이라 아무래도 특히 익산 이쪽은 지역, 부산도 뭐 지역이긴 하겠지만 익산보다는 조금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17명, 6명이니까 이게 23명이네요. 서울 수서가 23명에 지방이 부산이 6명, 2명이니까 여기에 가장 포커싱이 되어 있을 거고 요 6명은 우리가 부산교통공사 쓰신 분들이 중복해서 쓰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소위 얘기해서 어떠한 기술도 없으신 분들 그냥 서비스직이나 영업 쪽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대거 이쪽을 쓰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객 안내 승무원이니까 전국의 관광,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분들은 다 이쪽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되겠죠. 관광상품 기획한다라고 해서 관광상품 기획, 모객, 현장인술, 예약관리, 정산 등 그 다음에 뭐 계약직이 있긴 한데 요거 관련해서 한 명이니까 요건 뭐 좀 차치하도록 하고요. 4명까지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역시 뭐 서비스 이런 쪽도 관심이 있겠지만 요쪽 관광 관련한 과 있지 않습니까? 호텔, 관광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지원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써주시는 게 경쟁률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포커싱을 좀 맞추자. 당연히 승무원과 관광기획 상품에 있어서의 직무기술서 제가 여기에는 따로 올려드리진 않겠지만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5번에다가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 경험 적은 다음에 마지막 클로징에 직무로 클로징 하실 분들은 요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과 기술 있죠. 아니면 태도, 지기태 요것 중에 한 가지씩 뭐 연결시켜서 그래서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이 직무를 할 시, 이 직무를 수행할 시로 연결시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좀 디테일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서류 전형 평가입니다. 서류 전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소서, 그 다음에 교육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그리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자격사항까지 좀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요 4번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는 보니까 보세요. 작성 충실도와 직무 연관성을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 플러스를 주겠다가 아니라 불성실 작성했다. 그랬을 때 불합격 처리하겠다. 한 가지 항목이라도 미작성했다, 불합격 처리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자소서를 디테일하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소서를 좀 디테일하게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자소서를 아무래도 좀 많은 지원자분들이 코레일처럼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성실하게 쓴 사람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600자짜리 자소서를 5문항 3000자를 써야 되는데 이 3000자를 꼼꼼하게 읽고 평가를 하겠다라기보다 일단 분량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일 이런 거 반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떨어뜨리는 전략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항목들을 뭐 그냥 대충 막 쓴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나오는 교육, 경력, 경험 사항이거든요. 교육과 경력과 경험 사항인데 교육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연관된 부분들, 유관 교육, 경력 사항도 물론 여러분들 경력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관련된 경력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험사항입니다. 연구회, 동호회, 봉사활동 기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600자로 쓰시는데 일반적인 스타 방식으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육과 경력과 경험. 신입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교육과 경험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요 경험에 대한 소재 뽑는 거 있죠. 여기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유관교육이다. 그 다음에 관련된, 직무 관련된 경험사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승무원, 그러니까 승무원의 경험이 없겠죠. 경력도 없겠죠. 그렇다면 승무원이 하는 고객 대고객, 그죠? B2C의 어떤 고객을 대했던 능력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요 위주로 가주시는 게 좋고, 교육사항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양 과목에 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이나 호텔 아니신 분들은 교양 과목에 많을 거니까 이런 교육도 들었다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일단 뒷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써주시면 되고요. 일단 내 교육사항과 내 경험사항, 더 나아가 경력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소재를 가급적이면 연관된 소재를 뽑아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1번부터 4번을 작성해 주시고 나머지 5번은 회사 분석한 내용으로 좀 써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자 선발은요,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합격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몇 명이죠? 17명이니까 17 곱하기 3 20명 하면 60명이죠. 60 곱하기 60 빼기 6은 몇 명입니까? 이게 53명 뽑는 거잖아요. 54명 뽑는 거잖아요. 그쵸? 3, 4, 3, 3, 9. 9 빼니까 그럼 51명 뽑는 거네요. 그죠? 17 곱하기 3, 51 맞죠? 예. 그럼 50명 정도 뽑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50명 지원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결국에 잘라낼 것 같은데, 자소서를 읽고 평가한다라기보단 거기에 연관된 경력, 즉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연관된 경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는 구조일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소재 선택을 먼저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소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4개 정도 소재는 그럼 나와야 되겠죠? 요 4개 정도 소재를 1번부터 4번에다가 배치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중복도 나오지 않을 거고 당연히 공란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500자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냥 간략하게 아주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좀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루 만에 500자 4개는 그냥 쓰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소재를 뽑아내는 요 소재 싸움이니까 요 소재를 한 하루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하루 정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루 정도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바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부분들을 대응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소재를 빨리 선택하셔서 스타 방식으로서 작성에 들어가 주시고,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어찌됐건 지금 안 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하는 단계로서 내가 스타 방식으로 잘 썼나, 소재를 잘 썼나, 이런 식의 검토하는 방식으로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은 자기소개서 항목이죠.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보냐. 1번, 의사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법을 통해 원활히 소통된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다 600자거든요. 600, 600, 600, 600, 600으로 보자고요. 1번, 이거 많이 물어봤죠. 관광공사였나요? 거기도 이건 물어보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에요.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이 말로 해도 되는 게 있고요. 글로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거 하나 가지고 문제 해결한 거 하시면 되고요. 2번, 최근 5년간 기회가 겪은 경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뭐예요? 문제 해결 경험 중에 최근 5년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앞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경험은 아니고 최근 당신의 나이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좀 너무 어리다고 한다면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교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 이상의 경험을 좀 써주시고,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써줘라. 뭐 서비스가 됐건 아니면 어떤 아까 우리 상품을 기획하는 어떤 그런 과제가 됐건 그런 걸 써주시고요. 3번 무엇입니까? 팀워크이죠. 항상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턴 공동으로 할 때 공동의 목표 받았을 때 어떤 갈등 상황, 그때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해결을 했건 팔로워가 되어서 리더를 도와서 해결을 했건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4번이 이제 뭐예요? 지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어떤 특정 과업의 수행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업무에 가급적이면 연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2번과 4번.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소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5번째 마지막 항목이죠. 뭐예요? 직무 지원 동기. 그러니까 너는 왜 승무원을 하니? 너는 왜 상품 개발을 하니?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업 분석 자료를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잡코리아가 됐건 홈페이지가 됐건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좀 작성해 주셔라.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직무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은 무엇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요 1번, 그 다음에 2번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 3순위, 4순위, 그 다음에 요건 별개로 여러분들이 요건 하루 정도, 제 생각에는 한 반나절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마감이 3월 6일이잖아요. 18시까지 충분합니다. 충분히 마감되니까 마감 전에 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이미 다 써놨잖아요. 이런 경험들, 그런 것들만 조금씩 모디파이 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예제 방향대로 써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는 여기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니까 너무 부담 없이 스타 방식으로만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물어보시진 못하겠지만 뭐 자소서 쓰시더라도 이 영상을 어떤 경로로 통해서 접하셨든지 간에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삭이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싶고,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럼 1번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쳐나갈게요. 감사합니다.